네, 안녕하세요. 토요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평생연금 배당 실천하기 85번째 시간이고요. 코덱스 미국 S&P 500 버퍼 3월 액티브 ETF 분석, 하락 방어 우선 전략, 정기 리셋 구조, 대형 기술주 중심 구성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영상 찍게 됐고요. 제 블로그 들어와 보시면 연금 배당, 평생연금 배당 폴더 안에 85번째 거 내용 보시면 되고, 시작에 앞서서 모든 투자 판단은 본인 몫인 거, 그다음에 특정 투자 결정 권유하지도 추천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내용상에 보면 가끔씩 추천도 하긴 하지만 제가 보유하거나 매집하고 있는 것들을 하고 있는 거라서 제가 뭐 매수하지도 않고 거짓으로 이걸 뭐 추천하거나 그럴 일은 전혀 없습니다. 분명히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들하고 제가 갖고 있는 토스증권, 삼성증권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내용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제 코덱스 미국 S&P 500 버퍼 3월입니다. 여기 이제 3월 달에 출시돼서 액티브 ETF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요 표는 이제 제가 보고 있는 요 표는 지금 ISA 계좌죠. 이 중에 코덱스 미국 S&P 500 버퍼 좀 이름이 특이합니다. 3월 액티브라고 하는 거고 이게 배당을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10원이라고 임의로 설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주를 제가 매수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SA 계좌로 이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시간에 이제 타이거 TDF 요거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미국 S&P 500 버퍼 3월 액티브라고 하는 거 요거 한 주 매수한 거 말씀드리고요. 여기 내용은 아까 요거는 제가 ISA 계좌고 요거는 토스증권 일반 계좌인데 요거는 그냥 내용만 가져온 겁니다. 여기서 매수는 하지 않고요. 네, 요거 좀 보기가 편해서 가져온 겁니다. 요 종목은 요런 이름으로 지금 1050원에 지금 종가돼 있고요. 어제까지 거래 대금은 6억 정도 나오네요. 큰 대금은 아닙니다. 중간에 여기 건너뛰었나요? 시가총액은 1,005억이다, 그죠? 이게 1,000억에서 아마 스타트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얘 ETF가 투자되고 있는 곳이 이런 곳입니다. 여기 이따가 설명 나올 겁니다. 아마존에도 들어가고 있고요. 메타에도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얘는 삼성자산 코덱스니까 삼성자산운용에서 운용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발행 주식수는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 값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차트상으로는 뭐 흘러내렸다 그죠? 1145원에서 1100원에 시작했나요? 어쨌든 뭐 좀 흘러내려가지고 여기 위치 와 있네요. 뭐 배당주로서 매력이 있을까 없을까는 내용 한번 보시면 되는데 좀 특이하긴 합니다. 제가 보니까. 근데 이거 제가 결론을 먼저 내려도 될까요? 이거 결론을 내리면 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내용, 영상의 내용, 제가 말하는 내용들은 그냥 제 주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거고 이 성격이 이 ETF를 만든 코덱스에서 만든 어떤 의도나 의중은 제가 잘 모르는 겁니다. 근데 제가 제 느낌이나 얘가 어떻게 흘러갈까 그런 거 혹은 제가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제 생각이니까 그건 굉장히 주관적인 겁니다. 혹시나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요. 제 주관적으로는 이 ETF, 이 버퍼라고 하는 이 ETF는 이 성격상 보니까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서 나온 것 같아요. 하락 방어요. 이 하락 방어가 어떤 용도일까 가만히 고민해 보니까 물론 모든 주식들은 하락할 수 있긴 한데 얘가 나온 목적은 느낌상에 커버드 콜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커버드 콜의 어떤 하락에 있었을 때 문제점이 되게 많았죠. 상승도 상승분 다 못 따라가는 문제점이 있지만 하락할 때는 더 떨어지거나 똑같이 떨어지는 게 굉장히 큰 뭐랄까 이 커버드 콜의 단점이죠. 하락은 똑같이 하겠지만 더 떨어지거나 똑같이 떨어지는 건 누구나 바라지는 않잖아요. 제가 볼 때는 커버드 콜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약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름 생각해 보면 커버드 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하지만 얘도 하락은 방어는 어떻게든 조금은 운영사가 책임을 지겠지만 또 하나의 단점이 있다면 커버드 콜의 하락의 단점도 있지만 하나의 더 큰 단점이 뭐냐면 상승분을 똑같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도 사실 큰 단점이에요. 하락의 단점보다 상승을 못 따라가는 게 저는 더 큰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상승은 똑같이 상승을 해야 돼요. 물론 레버리지처럼 두 배, 세 배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10을 하락 상승했으면 10을 똑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커버드 콜은 10의 상승을 똑같이 가져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미래의 어떤 옵션 전략이라고 해서 미래의 어떤 상승분을 땡겨와서 쓰기 때문에 미래에 땡겨 쓴 이 상승분을 지금은 땡겨 먹으니까 그 미래 시점 가서는 그 상승분을 반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또 지금 상황은 또 그 다음 미래의 어떤 상승분을 땡겨 오기 때문에 이게 커버드 콜의 저는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쁘다 좋다 이런 얘기는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장단점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장점은 이거만한 또 현금 흐름은 없어요. 커버드 콜에.
어쨌든 좀 말씀이 좀 길어졌지만 결론은 그겁니다. 커버드 콜의 단점을 위해서 얘가 나온 것 같다. 근데 하락은 단점을 막았는데 그 상승의 어떤 장점은 얘가 또 땡겨주지 못한 것 같다. 왜냐하면 내용을 이게 아직까지 이제 한 달이 남짓 안 됐으니까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는데 이 시장에서 100이 상승하면 똑같이 얘가 100을 따라가 줄까? 저는 그게 의문인 거예요. 하락만 방어해 주는 거는 사실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없을 수도 있거든요. 하락만 방어해서는. 하락은 한다는 소리예요. 하락 10% 이내에는 얘가 마치 그 자동차의 범퍼처럼 그 운영사가 이렇게 좀 범퍼를 쳐준다는, 가드를 쳐준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보존하겠다는 의미겠죠. 그건 알겠는데, 그럼 상승은 어떻게 줄 거냐는 거예요. 결국은 시세 차익도 하나의 이익이잖아요. 우리가 배당만 생각하지만 사실 배당도 중요한데 결국에는 이 주식을 언젠가는 팔아야 되는 경우가 올 수 있잖아요.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러면 그때 당시에 시세 차익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시세 차익을 결국 똑같이 같이 상승분 같이 따라가 줄까? 저는 그게 사실 의문이 들어서 뭐 마지막에 말씀드릴 걸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얘도 하나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어떤 커버드 콜의 종류 같이 느껴집니다. 솔직히. 그래서 지금 저도 매수는 한 개는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매수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추적 관찰용으로 한 개 매수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냥 저는 판단하기는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커버드 콜의 단점은 막은 건 알겠는데 그럼 과연 시장 상승분 얘가 S&P 500을 따라갈까? 그게 너무 조금 의심스러워요. 이해되셨죠? 제 결론은 사실 먼저 내놓고 이제 가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3월 25일 진짜 25일이면 며칠 안 됐어요. 이게 출시가 이렇게 됐고 그리고 운영 보수도 연 0.39%면 뭐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어떻게 운영할지도 좀 궁금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얘를 뭐 지금 한 주 샀지만 10개, 100개 이렇게 모아갈 생각이 저는 없어요. 얘가 배당을 주는지 안 주는지도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고 일단은 한 개 가지고 배당을 주는지 안 주는지 먼저 파악할 거예요. 파악하고 확인이 되면 5월달까지 뭔가 좀 배당이 들어온다고 생각이 들면 그때 좀 한 개를 추가하든 두 개를 추가하든 10개를 추가하든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얘가 기초지수 자체가 TR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TR이라고 하면 토탈 리턴의 어떤 약자잖아요. 사실 우리가 지금 법적으로는 토탈 리턴 하지 말라고 해서 지금 없어졌죠. 그래서 아마 분기 배당으로 돌아온 것들이 꽤 있죠. S&P 뭐 등등. 어쨌든 그건 한번 지켜볼 용도로 한 개 샀다라고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버퍼 전략은 말은 좋습니다. 그죠? 일정 구간에 최대 10%를 운영사가 대신 완충해 주는 구조.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인터넷 찾은 내용이라서 제가 확답은 못 드립니다. 다만 이런 예시는 어딘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본 내용이고요. 하락은 좀 어느 정도 막아주고 그 이상의 하락은 또 한계 초과되는 부분인지라 투자자가 좀 이렇게 뭐 손해를 봐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단순하게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이게 이 이름 자체가 3월이기 때문에 내년 돌아오는 그러니까 2026년에 3월 달 돼서 아마 결산이 따로 있지 싶어요, 느낌에. 그거 생각하면 배당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시점에 얘가 올랐는지 내렸는지 보고 뭐 하락분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게 뭐 연배당으로 줄지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정확한 건 한 5월달 가봐야 이제 뭔가 좀 조금 더 선명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승을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이 부분만 저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저한테는 제일 궁금해요, 사실은. 그죠? 방어력은 뭐 이 정도 이렇게 방어를 이렇게 해준다고 하니 버퍼가 자기 능력치가 이제 마이너스 10%일 텐데 그 능력치만큼은 얘가 뭔가 좀 그러니까 범퍼 역할을 해주는 거는 뭐 이제 이해했어요. 근데 그거 외에는 잘 모르겠다는 거. 아직 확정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보면 그래 선물하고 그러니까 푸시나 콜이나 옵션 전략도 쓰고 그다음에 빅테크에도 이제 비중이 실려 있어서 S&P 500의 지수도 좀 따라갈 것 같고 이런 것들. 어쨌든 얘 목적은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ETF로 판단이 되고 근데 좀 슬픈 현실은 뭐냐 하면 다 좋은데 다 슬픈 현실 딱 한 가지는 얘가 타이틀 자체가 하락 방어를 위해서 태어난 종목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주식이 하락을 생각하고 매수하나요? 혹은 상승을 생각하고 매수하나요? 그거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주식이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고 매수합니까? 그게 의문이에요. 안 그럴걸요? 우리가 주식을 사는 건 하락을 생각해서 사는 사람은 1도 없어요. 물론 인버스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하락을 해야 돈을 버는 구조. 이건 알겠지만 인버스에 투자하는 사람하고 레버리지에 투자하는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어디가 많을 것 같습니까? 인버스에는 소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냥
단타로 생각하고 장기로 생각하는 사람 아마 없을걸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이 ETF가 좀 슬프다는 거예요. 슬픈 ETF예요, 한편으로. 왜냐하면 하락 방어가 우선이긴 하니까. 그러면 다르게 얘기하면 미국 S&P 500은 앞으로 떨어질 거라는 소리잖아요. 그거 방어해 줄 거라는 목적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슬프게 보인다는 거죠.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여러분 다 웃으라고 한 얘기긴 해요. 뭐 이것 때문에 제가 기분 나쁜 거 이런 건 아닌데 어쨌든 현실 버퍼라고 하는 말이 버퍼진 제 보기에는 그냥 자동차 범퍼 같아요. 방어는 잘해줄 것 같아요. 근데 방어만 생각하고 우리가 주식하지 않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주식은 항상 우상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든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생각해요. 긍정적으로. 그래서 이 ETF는 이름 자체가 아니면 이 성격 자체가 좌우가 안 맞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그렇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 그냥 우선 넘겨주십시오. 다만 저는 더 이상 사지 않을 거기 때문에 한 주 가지고 지켜볼 거예요. 5월달까지는. 그리고 5월달에 어떤 배당이나 어떤 좀 뭐 정확한 내용이 없다면 그때부터 그냥 손 놓을 겁니다. 그냥 내비두고 1년 후에 다시 쳐다볼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주식이 좋다고 설명해 주시는 유튜브 영상도 봤고 뭐 블로그 내용도 사실은 봤어요. 좀 특별하다는 내용. 근데 정작 이게 지금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이게 좋은지 나쁜지는 어떻게 아는 거죠? 이 코덱스 이거를 만드는 이 운용사를 만든 정작 그 본인 혹은 그 회사가 아닌 이상 운용사가 아닌 이상은 그냥 얘가 가지고 있는 이름이나 소개된 광고글 가지고만으로 만약에 얘를 소개하고 있거나 어림잡으시는 영상들이라면 저는 그런 영상들은 조금 거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누구를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다만 좀 우리가 좀 지켜보자는 취지로 좀 이 영상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되셨죠? 자, 어쨌든 얘는 투자 포인트가 하락 방향 전략이고 정기 리셋이 된대요. 매년 3월달에. 그래서 얘 이름 자체가 버퍼 3월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대형 기술주에도 좀 투자가 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 그 다음에 ISA 계좌 저는 이제 모으고 있지만 여기 이 계좌는 배당세가 과세 이연이라고 하는 있죠. 근데 얘는 아마 과세 이연 못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투자되는 곳이 지금 대형 기술주 즉 애플, 마이크로 이런 데 투자되잖아요. 순수한 국내에 투자되는 ETF가 아니기 때문에 과세 이연은 아마 없이 똑같이 세금만 아마 내지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내지 싶은데 그거 낸다 손 치더라도 이게 뭡니까? 이 ISA에서는 3년 이상 지나고 나서는 그 뭐죠? 뭐 분리과세인가? 아니면 뭐 시세 차익 뭐 비과세 400만 원인가 200만 원 그런 게 있어서 뭐 그런 거는 다른 데 일반 계좌에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뭐 그런 취지라면 뭐 이거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혜택이 있는 거죠. 일반 계좌보다. 그런 점을 생각하시면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추천이 되자면 뭐 미국 뭐 이거는 좀 그런데 어쨌든 최소한 뭐 손실 최소화 전략이 좀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고 그냥 한번 지켜볼 만한 종목으로는만 판단합니다. 아셨죠? 혹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종목 싫다 좋다가 아니라 코덱스가 싫다 좋다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얘 성격을 아직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버퍼 3월 액티브라고 하는 거. 사실 정확하게 알려면 내년 2026년 3월에 가서 얘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걸 한번 더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정도에 지켜볼 만한 거지 좀 과감하게 투자는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예, 그까지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번 시간에 있는 걸 좀 리뷰하고 마치도록 하죠. 이번 시간은 평생연금 배당 실천하기 85번째 시간이고요. 코덱스 미국 S&P 500 버퍼 3월 액티브 ETF 분석, 하락 방어 우선 전략이 있고 정기 리셋하는 구조고 대형 기술주도 중심이 좀 돼 있다는 거 오늘 내용이었고요.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모든 투자 판단은 본인 몫입니다. 잊지 마시고 다른 사람 남 탓할 필요 없습니다. 본인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부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인터넷 찾으면 요즘은 다 공개되어 있는 내용들 많으니까 특히 코덱스 ETF라고 찾으면 그 홈페이지에서도 다 잘 나오고요. 그리고 거기 뭐 이메일을 쓰든 아니면 다이렉트 DM을 보내든 전화를 하든 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시면서 투자 판단하셔도 충분히 늦지 않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끝까지 뭐 성투해 주시고요. 시청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